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더치아라 TV의 한국사 능력 시험, 한국사 인증 시험이죠. 예, 방송 문제 해설풀이 전문 방송. 예, 공수교대 시즌 2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니까 이제 51회는 끝났고 52회 시험으로 간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52회에 3점짜리 10문제 중에서 앞에 전반부 5문제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은 해보시면 아시겠는데, 51회 때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이니까 당연히 삼국시대서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문제겠죠. 예, 근데, 51회에 비하면은 조금 쉽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헷갈리는 게 한 두어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점짜리 문제는 뭔가 있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하는 시간은 이제 2월 2일입니다. 벌써 2월이 이제 또, 예. 2월로 접어들었고, 그리고 딱 일주일 뒤가 설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가 아마 이제 한국사 인증 시험이죠. 요번 올해의 첫. 예, 그러니까, 잘들 대비하시고요. 또, 그럼에도 또 설도 좀 잘 보내시길.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뭔가 준비하는 수험생 앞에 끼어 있는 명절은 참, 어떨 때 보면 고통스럽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은, 남들은 다 노는 것 같은데 나는 뭐하지?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명절 당일날 정도는 그냥 푹 쉬시고요. 예, 또 준비하시는 건 준비하시는 대로 또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각설하고, 예,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7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요런 것도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사건과 이 사건이 있는데, 그럼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게? 아니면은 오늘의 마지막 문제처럼 어떤 사건을 딱 주고 요게 뭐와 뭐 사이에 있던 일일까? 이제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두 개를 다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자고요. 자, 정관 16년 여러 대신들과 건무가 의논했다. 여기서 끝난 겁니다. 정관, 당태종을 말하는 거예요. 당나라는 당시 황제 국가였기 때문에 연호가 필요했죠. 그러니까 정관, 이게 당태종입니다. 그래서 당나라에서는 정관, 이게 당태종. 근데 이제 이때가 정치가 끝내줬다라고 했고 정관의 치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에 보시면 건봉원년. 요거는 뭐냐? 건봉은 당태종의 아들인 이제 고종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당고종.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개새끼죠. 예, 백제 멸망시키고 고구려 멸망시키고 신라까지 먹으려고 했다가 신라고 나단정전 치른 바로 그 고종이에요. 그리고 당나라가 고종이 죽은 다음에는 이제 그 측천무의 시대가 열립니다. 예, 그죠. 무시의 시대가 열려갖고 막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 이제 이거를 수습한 사람이 이제 당현종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이 당현종이 양귀비를 만나기 전까지는 또 당현종의 정치도 끝내줬다라고 해갖고 현종의 연호는 개원이에요. 개원. 예, 이따가 여기 적어드릴게요. 그래서 당나라는 정관의 치, 개원의 치, 치는 통치란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황제 정도만 알면 대충 이제 근데 이제 그 정도 필요 없습니다. 정관의 치, 개원의 치. 예. 이거는 세계사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태종 때는 7세기 중반, 한 대충 640년대에서 60년대. 그리고 이제 개원이 치였던 이제 현종은 반면 이제 8세기 후반입니다. 왜? 중간에 안사해난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문제는 그게 핵심은 아니니까. 자, 건무는 영유왕의 이름입니다. 영유왕의 이름이 고건무죠. 그죠? 그래서 개소문을 죽이고자 했는데 결국 개소문이 먼저 선수를 쳐서 건무를 죽이고 막리지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영개소문의 집권했던 그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한 642년 정도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개소문이 죽었다. 영개소문은 아주 외우기 쉽습니다. 예, 우리 역사에서 참 외우기 쉽게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하나가 영개소문이에요. 666년. 그리고 이따가 나올 정조대왕 1800년. 예, 아주 외우기 쉽죠. 아마 수험생들을 위한 배려가 아니었나라는 개드립을 한번 날려보면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영개소문이 집권해서 영개소문이 죽을 때까지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냐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부터 한번 해보죠. 영개소문이 집권하자마자 당태종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걸 핑계로 고구려를 침략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안시성 전투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 뒤로
당나라는 끊임없이 고구려를 침략합니다. 예, 사실 안시성만 하고 끝났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해갖고 이제 그 소모전을 계속 너 지칠 때까지 때릴 거야.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주로 있었냐? 바로 밑에 있는 백제하고 신라가 아주 박터지게 거의 뭐 백제 일방적인 승리였죠. 그래서 신라가 거의 다 넘어갈 뻔하니까 이때 어차피 후계자로 내정이 되어 있던 왜 선덕여왕 진덕여왕은 이 골품제 성골들의 부작용이죠. 성골들은 이제 종래원 근친혼이다 보니까 유전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성골들은 일단 광인이 돼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병이 있었고 여자 성골들은 불임. 그래서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이 애를 못 낳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후계자는 김춘추밖에 없었어요. 왜? 김춘추는 진골이긴 했습니다만 성골의 피가 섞여 있던 그러니까 반성골이었죠. 그러니까 혈통으로 따지면 김춘추가 가장 왕이 될 확률이 높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김춘추를 시켜서 야, 너 외도 가보고 고구려도 가보고 백제도 가보고 아무튼 외교적으로 다 해봐. 안 되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영계소문한테는 억류되어 있다가 거의 죽을 뻔했다가 풀려났죠. 이것을 소재로 만든 게 토끼전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국문학에서도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하다 안 되니 결국 김춘추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웁니다. 뭐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일단 당의 속국이 되는 걸로 하자. 이게 나당 동맹입니다. 그래서 김춘추와 당태종은 야, 그럼 대동강 위쪽은 우리가 먹고 대동강 아래는 신라 니들이 먹어라는 미략을 하고 나당 동맹을 추진해서 백제로 쳐들어오고 개백에 뭐 결사대 있었지만 백제 멸망하고 근데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백제가 그냥 끝난 건 아니죠. 백제 부흥운동이 벌어집니다.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복신, 도침, 흑치상지 이런 사람들이. 그러나 이로 인해서 왜가 마지막으로 한번 백제로 화끈하게 도와줍니다. 이건 세계사나 동아시아에서도 엄청 잘 나오는 문제예요. 이게 백강전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제 부흥군과 왜가 한편 그리고 당과 신라가 한편을 먹고 이제 일종의 해상 동아시아 대전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백제가 져요. 백제랑 왜 연합군이 지죠. 그래서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고구려가 고립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밑에 백제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근데 그 와중에 영계소문이 사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계소문이 사망한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냐. 근데 영계소문의 세 아들이 두 패로 나뉘어서 결국 맏형인 연남생을 쫓아내게 돼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진 장남 연남생은 결국 당나라에 투항을 하면서 고구려 침략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참 원래 호랑이는 호랑이 새끼를 낳게 마련인데 연남생은 호랑이 밑에서 이제 개가 태어난 거다. 예,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멍멍이들한테 미안해. 비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2년 만에 고구려도 멸망을 하게 되죠. 사실상 내부 분열로 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물론 이제 밑에서는 신라가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당나라 또 바닷가에서도 당나라 이것도 컸지만 그런데 고구려도 그냥 망한 건 아니었죠. 예,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보장왕의 서자였던 안승, 그러니까 고안승이겠죠. 고안승을 건모잠이 왕으로 추대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만,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터지게 되니까 이게 뭐냐? 당이 약속을 위반한 겁니다. 야, 우리 신라에다가도 계림 도독부 설치할 거야. 도독이라는 거는 총독을 파견한다는 거죠. 즉 기미주라는 말로 많이 나옵니다. 기미주. 여기다가도 식민지를 세우려고 하니까 이제 문무왕이 빡친 거예요. 야, 이씨. 여기서 참고로 김춘추는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곧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험 문제에서 김춘추가 사망하였다 그래도 이것도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읊은 것만 얘기해도 영계소문 집권기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실은 안시성 전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은 당나라, 백제, 신라 사이에 있었던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일단 포인트로 하나 잡으셔야 됩니다. 예,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나당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상황이 오다 보니 문무왕이 계속해서 안승을 꼬셔요. 야, 어차피 고구려 부흥 힘들어. 나랑 같이 손 붙잡고 나당 전쟁을 치르자. 그럼 네 여생은 편안하게 해줄게. 그래서 결국은 안승과 건모잠이 찢어지게 되면서 이 건모잠 세력들은 아마 더 북으로 도망가서 발해 건국 세력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고요. 안승은 반면 오늘날의 익산이죠. 금마저로 내려와서 보덕국이라는 일종의 괴뢰 정부를 세우고, 그러니까 문무왕이 돼서 다 손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만 나라인 거고, 결국 문무왕의 품으로 들어가게 돼서 나당 전쟁을 연합해서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676년 나당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이 승리라는 게 뭐냐? 결국 김춘추와 당태종이 했던 그 약속을 당이 그냥 그래 그렇게 해 하면서 대동강 북쪽은, 그러니까 대동강 남쪽은 그냥 신라한테 다 준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약 20여 년이 지나면은 그나마도 당나라가 상실을 하고 이 지역을 다시 대조영의 발해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연결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사에 대해서 굵직굵직한 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죠. 아니면은 이렇게 하셔도 방법이에요. 고구려의 마지막 쓰리왕이 영양왕, 영류왕, 그리고 보장왕인데, 영양왕 때는 수나라랑 싸우면서 살수대첩이 있었고, 영류왕은 좀 쉬어가자라는 차원에서 쉬었는데, 이게 쉬다 보니까는 당에 대한 이제 4대가 되네. 여기에 빠기친 군부 세력, 영계소문을 중심으로 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안시성 전투까지 치렀던 거고, 김춘추와 신라는 계속해서 고립을 시키려고 했다. 그런데 영계소문이 죽고 난 다음에는 2년 만에 고구려가 멸망했고, 그리고 나당 전쟁이 있었고 이랬다. 요 정도는 정리해 두시면 딱 좋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살수에서 대승을 거뒀다. 이건 이 영계소문이 집권하기 훨씬 전의 일이죠. 한 30년도 더 된 일입니다. 610년대 일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니고, 당이 안동도호부를 평양에 설치했다. 이거는 고구려가 멸망을 한 다음에 설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계소문이 죽고 난 다음의 일이고, 신라군이 매소성에서 당군을 격파했다. 자, 나당 전쟁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지명이 2개가 나옵니다. 육지에서는 매소성, 오늘날의 수원 근처라 그러죠. 그리고 바닷가에서는 기벌포, 금강 앞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승리를 하면서 당이 더더군다나 이때 서쪽에서 또 당을 향해서 침략하는 토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나당 전쟁 더 했다가는 서쪽이 뚫리겠다라고 당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당 전쟁 때를 말하는 거고,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했다. 그러면서 백제 부흥 운동을 시작했다. 이게 정답인 거죠. 백제 부흥 운동을 시도했고, 심지어 백강 전투라는, 그러니까 네 나라가 참전하는 연합전이 있었지만 백제와 왜가 졌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고, 안승이 신라에 의해 보덕국왕으로 임명되었다. 이것도 영계소문이 사망하고 고구려가 멸망한, 그래서 고구려가 부흥운동을 한 다음의 일이니까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짜잘짜잘하게 많이 알아둬야 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고대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특히 이 6세기 말부터 7세기까지가 좀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적어 놓을 테니까 그 주요 사건 순서들을 좀 잘 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조금 얘기가 길었죠? 그러나 요거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11번. 요즘 화제인 그 고려거란 전쟁의 현종 때를 말하는 겁니다. 강조가 김치향을 제끼고 옹립한 왕, 현종이죠. 거란이 침략했을 때 나주까지 피난을 갔다. 왜? 현종이 제위하자마자 거란이 고틈만 보고 침략을 한 거니까 처음에는 몽진을 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이때 후방에서 끊임없이 게릴라전을 펼쳤던 양규 때문에 결국 거란은 개경만 잠깐 점령해보고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보급이 다 끊기니까요. 그죠?
이 왕 때 초조 대장경을 시작했다. 초조 대장경을 처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종 때는 초조 대장경하고 7대 실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조 왕건부터 목종까지 자기가 8대니까. 그러나 이거는 전해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조 대장경이라고 나올 겁니다. 제조. 그러니까 대장경을 다시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거는 몽골이 침략했을 때 최이가 야 대장경 만들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8만 대장경이 되는 거예요. 자, 강감찬이 귀주에서 대승을 거뒀다. 그러니까 현종 때 거란이 2차, 3차 침입을 하죠. 3차는 현종이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요즘 이걸로 자꾸 그 고려거란 전쟁 이정우 작가가 이상하게 연출을 해갖고 뒷말이 많은데 그래서 결국 한 주 쉬어간다고 그러죠. 예. 스토리 계속 갔다가는 이거 난리 나게 생겼으니까 그냥 역사책에 있는 대목만 갖고 써 좀 제발. 아 답답하죠 진짜 이럴 때 보면은. 예. 아 그 좋은 드라마를 그러니까 이게 판타지 사극이면 그냥 지 마음대로 써도 되지만 이건 대하 사극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사실은 그대로 살리면서 그 사이사이를 메꾸는 게 대하 사극 작가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거는 제가 따로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7년 뒤에 거란이 또 쳐들어옵니다. 이때는 강감찬이 귀주에서 개작사를 내죠. 그러면서 사실상 거란은 고려를 무력으로 정복하는 걸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도 몽골이 침략하기 전까지는 약 200년에 걸친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를 열어가게 되는 거죠. 자, 사신 저고요가 귀국길에 피살되었다. 저고요 혹은 착고요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몽골 사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가 한참 뒤죠. 근데 어쨌든 이 저고요가 돌아가는 길에 그러니까 고려한테 막 야 뭐도 내놓고 어쩌고 저쩌고 해 하고 돌아가는 길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는 그건 거죠. 아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어? 이거는 여진족 아니면은 저 거란족 애들이 우리로 변장을 해갖고 우리를 이간질 시키려고 그런 거다. 그러나 몽골은 이미 고려를 침략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니들이 그러던 말던 이걸 핑계로 쳐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몽골이 7차례에 걸쳐서 침략을 시작했던 때는 바로 언제냐? 무신 정권 중에서도 최이 시절이에요. 최이. 예, 최충원의 아들. 그러니까 2대 최씨 집정이죠. 요때고 별무반 이거 융관입니다. 융관이면은 언제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종이 죽고 난 다음에 9대, 10대, 11대까지는 현종의 아들들이 쪼로록 왕에 올라요. 덕종, 정종, 문종. 그래서 이제 문종 때가 바로 고려의 전성기고 문종이 또 아들들을 쪼로록 낳습니다. 3명이 그래서 왕이 돼요. 제대로 하면 4명이에요. 4명. 왜? 그래서 12대, 13대, 14대까지 쪼로록 갔는데 12, 13, 14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2대, 13대 그리고 14대가 바로 13대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헌종이라는 사람인데 15대에 헌종의 삼촌인 계림공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판 수양대군이죠. 이게 숙종. 예. 그런데 이 숙종 때에서부터 거란은 거의 망해가고 여진이 점점 커지면서 고려 변방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융관 니 한번 나가봐. 근데 융관이 집니다. 그래서 융관은 죽여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는데 아니야. 야 니가 고려 넘버원인데 니가 깨져갖고 올 정도면 이건 뭔가 있는 거다. 대책이 뭐야? 그러면 이런 특수부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별무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숙종은 이 별무반이 여진 정벌하는 걸 못 보고 세상을 뜨고요. 숙종의 아들인 예종 때 드디어 동북 쪽으로 출병을 하면서 동북 구성을 쌓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더 어처구니 없는 건 기껏 쌓아놓고 나중에 돌려주죠. 예. 그거는 그거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 별무반이 어쩌고 저쩌고 할 때에는 현종 사후에 한 100여 년이 지난 다음의 일이에요. 자, 그 다음 4번. 거란을 배척하면서 만부교 사건이 일어났다.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니까 각국에서 사신이 옵니다. 당연히 거란도 왔겠죠? 왔는데 왕건이 거란에서 최고의 특산품인 낙타를 보냈습니다. 근데 야, 저 만북에다 묶거나 다 굶겨 죽이! 우리 형제 국가인 발해를 멸망시킨 새끼들하고는 우린 교류 안 해.
그러니까 결국 이게 거란이 고려를 세 번 침략이 된 빌미가 되기 시작한 사건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서희가 외교 단판으로 요거는 고려 6대 왕 성종 때 거란의 1차 침입 때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1, 2, 3, 4, 5를 순서대로 한번 잡아보면 맨 처음은 4번이 돼요. 그 다음이 5번, 그 다음이 정답인 1번, 그리고 3번, 2번. 이 순서대로 고려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앞부분에 고대사 설명이 좀 길어서 세 번째 문제. 이거는요. 문화재청은 고려 시대를 다룬 역사서로는 처음으로 보물로 지정했다. 고려 역사를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사료다. 그런데 뒤에 결정적 대목이 나옵니다. 앞 왕조의 역사를 교훈으로. 그럼 고려가 앞에 왕조란 얘기예요. 이거 그럼 조선 때 편찬됐다는 얘기네. 그럼 여러분들 딱 떠올리셔야 되는 게 그러면 고려사하고 고려사 저료인데? 이렇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7번 문제는 핵심이 뭐냐? 고려사와 고려사 저료를 구별할 줄 아니 모르니 이걸 묻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구별하기가 힘든 이유가 있어요. 고려사하고 고려사 저료는 둘 다 세종대왕의 아들, 그러니까 5대 문종 때 편찬된 책입니다. 왜? 똑같아요. 그럼 고려사와 고려사 저료의 차이는 뭐냐? 딱 하나입니다. 고려사는 기전체. 그러니까 이제 기록, 열전 이런 걸로 했다는 거고 고려사 저료는 반면 조선왕조실록처럼 시대순으로 쭉 쓴 일기처럼 쭉 쓴 편년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마천이 저술한 사기의 법례를 본받아서 편찬했다. 사기입니다. 사기. 그러면 이거는 편년체가 아니라 기전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고려사인데?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중에서 이 5문항 중에서 이 어떤 게 고려사를 말하는 거야? 남북국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이거는 지난번 51회에도 한번 나왔죠.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거 꼭 챙기셔야 돼요. 정조 때 유득공의 발해고. 51회도 나왔었어요. 이거 심지어 3점짜리에서 이런 건 놓치시면 안 되겠죠. 세가, 열전, 지, 연표 등의 체제로 구성이 되었다. 자, 세가, 열전 나왔네. 그럼 이게 답이겠죠. 그 다음 3번. 고구려 건국시조인 주몽의 일대기를 서사시. 이게 바로 이규보의 동명왕 편입니다. 네. 이승유의 제왕운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랬죠. 이승유의 제왕운기는 뭐다? 앞에는 중국 역사, 뒤에는 우리 역사를 해갖고 읊은 거고, 고주몽의 일대기를 서사시로 표현한 거는 이규보의 동명왕 편이고, 동명왕 편과 제왕운기는 반드시 구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다음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 민간 설화까지도 넣었다. 뭐 이건 너무 쉽죠. 일련의 삼국사기. 그리고 5번이 문제입니다. 단군 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다룬 통사다. 통사라는 건 이제 관통하는 시대 순으로 쭉 다뤘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대체 무슨 책이냐?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잘 나와요. 동국통감이라는 책입니다. 또 이 책은 수양대군 세조가 동국통감 지어봐 라고 하면서 성종 때 완성이 된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 초를 우리가 흔히 태조 이성계부터 성종 때까지로 잡는데 왜 조선 초에는 이렇게 고려 역사 혹은 우리 역사 시작부터 조선까지의 역사서를 쓰려는 노력을 많이 했냐? 이건 너무나 뻔한 거죠. 조선 왕조에 대한 정통성을 널리 알리려는 차원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고려사와 고려사 조료를 구별하는 방법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동국통감도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슬슬 나온다는 겁니다. 52회면 2년 전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작년이나 이럴 때는 분명히 나왔을 거란 얘기가 됩니다. 아니다. 52회면 3년 전이죠. 동국통감 꼭 알아두시고.
동국통감 꼭 알아두시고. 자, 19번. 이것도 또 뭐냐? 이 사건과 이 사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문제입니다. 대사원 등의 아래기를 전국 공시는 책봉된 지 오래되었지만 폐주의 총신도 많이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폐주. 그럼 조선 최초의 폐주 연산군입니다. 자, 그럼 대사원. 이때 대사원이 조광조예요. 즉 조광조가 개혁 정치를 펼치면서 야, 그 훈구파들 니네 왜 이렇게 공신이 많아? 위훈 삭제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건 중종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나 김효원과 심의겸 두 당이 원수처럼 서로 공격하였다. 야, 이건 너무너무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죠? 어찌저찌 했던 사림의 시대가 열렸는데 사림은 이미 동인과 서인으로 어느 정도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동인 서인은 나중에 할 얘기가 또 있어요. 예.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야, 우리는 따로따로 놀자라는 말은 안 했었죠. 예. 그냥 우린 사림이야 라고 했는데 드디어 터질 게 터진 거죠. 선조 초에 이조 전랑이란 자리를 놓고, 이조 전랑은 굉장히 하위직입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냐, 이조 전랑은 6품부터 9품까지 하급 관리를 다 임명할 수 있었어요. 또 하나의 결정타는 뭐냐, 이조 전랑이 물러나면서 후임 이조 전랑을 청구하면 나라에서는 아, 그래, 얘가 추천한 애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일종의 관행이었습니다. 결국 이 이조 전랑은 말도 많고 탈도 많다가 나중에 영조 때 폐지는 됩니다. 맨날 이게 당쟁의 씨앗이 되니까. 근데 이 시작은 바로 김효원과 심의겸, 여기서 동인서인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선조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도 한국사 시험을 치신다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삼국이나 뭐 고려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선의 27왕 순서는 아셔야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 선조 때의 사건들을 너 이거 어떻게 변인지 한번 알아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보면 중종과 선조 사이입니다. 그럼 딱 들어갈 수 있는 왕은 인종 아니면 명종이죠. 근데 인종은 9개월 만에 꼴까닥했단 말이에요. 예, 문정왕후의 독살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그럼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은 건 명종밖에 없죠. 그죠? 1번 외척 간의 대립으로 윤임이 제거되었다. 윤임이 대윤, 문정왕후 정난정, 윤원영이 소윤. 그러면 윤임이 제껴졌다. 윤임은 원래 인종을 밀던 파였죠. 근데 인종이 너무 빨리 죽었네? 그럼 명종이 즉위하자마자 윤임은 제껴졌겠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죠. 그죠? 그 다음 조이제문이 발단이 되어서 김일손 등이 화를 입었다. 연산군이 사화를 2번을 이제 후닥닥닥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연산군이 한 게 무오사와 갑자사화, 그리고 중종 때 이제 조광조가 제껴지는 사화 김효사화, 그리고 명종이 즉위하자마자 이 윤임과 사림이 또 제거됩니다. 이게 을사사화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가 4대 사화인데, 조이제문 요거는 세조를 항우에다가 빗대서 빚고 온 거네라고 연산군이 꼬투리를 잡아서 살인파를 1차 제낀 사건. 그러니까 이게 무오사화죠. 연산군의 1차 사화.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서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이건 영조 때 일입니다. 여기 제가 적어놓을 테니까 그거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희빈 장씨 소생의 원자 책봉 문제로 환국이 발생했다. 자, 숙종하면 환국의 대명사인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숙종이, 이것도 제가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환국이 3번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서인한테 정권을 주고, 한 번은 남인한테 주고, 마지막으로 또다시 서인에게 주는 것. 3번의 환국이 있어요. 근데 이 희빈장씨 소생의 원자책봉, 그러니까 이게 경종이죠.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는 서인들이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장입인 아들로 이게 말이 됩니까? 막 숙종이 오케이, 딱 걸렸어. 특히 이때 타겟이 누구냐? 이게 바로 서인의 거두 송시열이에요. 송시열을 너 잘 걸렸다. 그래서 이게 바로 기사년에 있었던 기사황국입니다. 예. 그런데 얼마 못 갔죠? 예, 한 5년쯤 뒤에 갑술황국이 다시 일어나면서 5년간 남인에게 줬던 정권,
그리고 장희빈 시대는 5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갑술 황국이에요. 마지막 황국. 그런데 여기서는 두 번째 황국을 문제로 냈던 거예요. 그러나 뭐 숙종 때니까, 그죠? 그리고 5번 패비윤씨 사사 사건이 전말에 알려져. 자, 이거는 연산군의 사화 중에 두 번째 거. 바로 갑자사화가 됩니다. 이때부터 연산군이 이제 크레이지 모드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왜? 한명에도 부관 참시, 김종필도 김종필이란다. 예, 김종필은 안녕하세요 그거고, 김종직도 부관 참시. 막 자기 할머니 인수대비한테서 지랄하다가 결국 인수대비 충격으로 죽고. 그래서 이때서부터 야 이거 안 되겠다. 진짜 반정 한번 해야 되나? 이게 이때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예, 이게 갑자사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앞에 고대사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나머지 문제들은 그렇게 지금 시간이 안 걸리죠. 자, 근데 이제 마지막 고비가 나와요. 진산의 윤지충은 조상의 신주를 불사르고 어머니 장례에도 신주를 모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태어나였으니 정말 흉악한 자입니다. 근심과 한탄을 금할 수 없도다. 사악한 학문을 따르는 죄인을 처벌하여. 여기서 그러면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어딜 찍을 확률이 높냐? 이거 다 아니야? 다? 왜? 천주교에 대한 박해를 제일 많이 했던 거는 순조 때예요. 그런데 그러면 틀린다 이거죠. 예. 그리고 도대체 윤지충이 누구야? 이게 누구야? 막 이러는데 검색해 보시면 딱 나옵니다. 최초로 순교를 당한 천주교 신자가 윤지충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김대건 아니야? 김대건은 최초로 순교를 당한 조선인 사제입니다. 조선인 신부가 김대건이고요. 최초의 천주교 신도가 윤지충이에요. 그러면은 이 윤지충은 언제 죽었냐?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순조 때 천주교도들이 대대적으로 박해를 당했다. 자, 그러면 천주교도들은 이미 언제쯤은 들어와 있어야 되냐? 최소한 정조 때는 세를 형성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참 희한하게도 정조는 천주교에 대해서 좀 뜨뜻미지근했어요. 그러니까 야 천주교 밀어줄게 이것도 아니고 야 천주교 다 죽여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첫째, 야 어쨌든 그 서학을 통해서 들어온 서양 문물 이거 괜찮은데 이것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정조대왕이 조금 더 살았으면 하는 얘기를 많이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정조가 유신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 비슷한 나라를 확 바꾸자. 어떻게? 야, 왕 빼고는 다 평등한 거야. 즉 왕과 왕실을 제외하고는 신분제 폐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정조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평등하다. 이 하나님이 자기가 되면 되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다. 아니다. 에헤이 그거는 야사일 뿐이다. 이게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조는 이거였던 거죠. 왕권 강화하고 서양 문물 수입에는 도움이 되겠는데 그러면 묵인했다가 나라의 기틀을 흔든다고 그러면은 선별적으로 조졌다가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윤지충이라는 사람을 검색을 해보면 1791년에 순교한 걸로 돼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조는 1800년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조 때죠. 그죠? 네. 자, 한번 볼게요. 속대전 이거 영조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즉위했다. 그러니까 1번 가가 답이 되는 거죠. 정조가 즉위했다. 공노비가 해방됐다. 공노비 해방서부터가 순조 때거든요. 예. 그리고 헌종이 즉위했다. 대전 회통이 편찬됐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는 또 순조 때도 아니에요. 헌종 때 순교한 최초의 조선인 사제가 됩니다. 조금 더 챙겨드릴 건 이 속대전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경국대전이 성종 때 속대전 드디어 경국대전의 속편이 나온 겁니다. 이건 영조 때. 예,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그런데 정조 재위 기간 중에 이 법전을 또 한 번
이제 보강을 합니다. 그게 대전 통편. 그리고 1865년 대전 회통은 이게 이제 마지막 경국대전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요거는 고종 때 대원군이 한 겁니다. 그래서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 통편, 대전 회통 이런 식으로 조선의 법전은 4번에 걸쳐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다.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최초의 순교자는 정조 때 윤지충, 최초의 순교 사제는 헌종 때 김대건. 요거는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2회의 전반부 5문제에 걸친 공수교대 3점짜리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금요일 아마 저녁 때쯤 올라갈 거예요. 자, 아무튼 공부하시는 분들 꼭 좋은 결과에 좀 보탬이 됐으면 싶고요. 야, 박진행 너 수고했다. 소액 후원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52회의 후반부 3점짜리 문제풀이로 뵙겠습니다.